스케일감을 좀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우리도 한국에서 정치에서 큰일 한번 내야 돼? 막 이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전체 15% 이상을 등장시켜보자. UAG는 항상 좀 이게 정말 될 거야 라는 길보다는 잠재력에 많이 흥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팀 같거든요. 처음부터 약간 요만큼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 맞는 크기로 계획해보자고 시작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항상 꿈이 커요. 뭐 이런 스타일인 거죠.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멋들어지게 산다. 그래서 뭔가 이런 장면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가 있으면 사람들이 막 그때부터 설레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해요. 저희가 가장 잘 만들고 싶었던 장면은 정치인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어떤 정치인들이냐, 기성 정치인에게 기대는 방식이 아니라 2030 유권자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등장했고 이게 정말 새로운 경로였다. 처음에 그런 미래뉴스를 이제 그렸었죠. 총선 너무 짜증나요. 저는 일관되게 비관적이었고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다 가만한도 진짜. 저 보이시네. 왜 그렇게 왜 그렇게까지 해? 이렇게 되게 많이 물어보고 저희가 진짜 웃었던 게 나무위키였는데 나무위키에 뉴에이지 프로젝트 활동 어떤 분이 쓰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것도 모자라 이것까지 했다. 뉴에이지의 미션은 정치 산업 내에서 의사결정권자를 더 다양해지게 만든다 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정치인 인재풀을 키우고 기존 정치 산업에 없는 인재 성장 시스템을 만들어서 더 다양한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게끔 만들자라는 비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지방선거랑 순서가 똑같았어요. 사람들이 이 구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세계관을 찾자. 드래프트 2024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다음에 가장 먼저 유권자를 모아야 한다. 23년 8월에 저희가 유권자들에게 정치인의 자격 기준을 묻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의사결정권자의 관점, 우선순위, 태도 이런 부분을 우리의 정의에 맞게 좀 찾으려고 했고요. 그렇게 완성된 내용으로 저희가 9월 초에 드래프트 2024 모집 공고, 추천 공고를 오픈을 했죠. 오늘은 출근했네요. 저번 회의도 시간 없다고 빠지지 않았어요? 저기 걸릴 사진 찍으려면 또 바쁘시니까. 우리가 대단한 거 바라나요? 일을 일답게 하자는 건데. 네. 548명의 정치인 추천을 8건의 정치인 추천을 받았습니다. 2023년 10월부터는 실제로 후보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추천은 되지. 완전히 심사하고 선정하는 과정 자체보다는 유권자와 함께 세운 자격 기준을 확인하고 결격 사유가 없으면 그 여정 자체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기준으로 접근을 했었고요. 제일 먼저 한 거는 그 사람의 강점을 좀 찾아주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저랑 세연님이랑 같이 그 강점들을 정리해가지고 아이덴티티 노트라 그래가지고 브랜드 가이드 같이 이런 게 강점 있는 사람이고 이런 게 좀 약해 이렇게 해서 전달하는 일을 했죠. 그분들의 캐릭터 어떻게 멋지게 정리하고 또 본인도 사실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같이 어떻게 언어화하고 후보들 사진 촬영 같은 거 할 때 이 후보 이런 캐릭터성을 살려서 사진 찍으면 좋겠다.
정말 가지각색이었어요.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는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SK 경영경제연구소에서 그린 비즈니스 전략을 연구하고 R&D 전략을 수립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녹색당 김혜미라고 합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마포갑에 출마했었습니다. 정석환이라고 하고요.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25번 정혜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1월에 이제 뉴에이즈 드래프트 후보로 함께할 후보자들이 처음 다 같이 모였었고 12월 초쯤에 이제 드래프트 웹사이트를 공개해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 정치인들이 출마하려고 하는지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선 이재명 대표 사당을 만들려는 공천이냐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른바 친윤 라인의 공천을 속속 확정하고 있습니다. 원조 친윤인 힘의 구조가 이렇게 계속 가겠다. 어떤 역동성에 따라서 친윤 친명 구도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라고 했었는데 그렇지 않았고 그게 더 강화되기 시작했어요. 여론을 보면 어쨌든 양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만큼이나 뭔가 이쪽 당도 저쪽 당도 찍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으니까 양당에서 어떤 혁신 경쟁이 일어나기를 이제 기대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당대표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공천이 쭈르륵 채워지면서 막 잡음이 나기 시작하는데도 변하진 않는 거죠, 그 기조가. 그래서 그때 지켜보면서 뭔가 국회의원 선거는 확실히 지방선거와 어떤 열기가 다르구나. 당 안에서 이 300석을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미 너무 많고. 이번 총선 유난히 여성이나 청년 후보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꼼수 위성 정당이 다시 등장한다면 거대 정당의 양분 구도는 바뀌지 않을 전망입니다. 훨씬 치열한 선거가 될 거라는 거는 알았는데 기대보다 훨씬 나빴던 거는 다양성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더 젊은 사람들을 많이 배출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논의 자체가 사라져버린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이번 선거에서는. 그리고 저희가 했던 그런 누군가 우리를 추천해주세요 라고 했던 그 드래프트라는 프로젝트랑 비슷한 국민추천제라는 걸 양당이 다 하면서 이제 뉴에이즈가 들어갈 수 있는 틈들이 더 없어 보였어요. 이번 총선이 사실 뉴에이즈도 어려웠을 거예요. 이렇게 기존 정당들에서 탈당하고 창당하고 연합하고 이런 사례가 그렇게 이 정도로 많았던 적이 없잖아요. 사실은 되게 이제 재밌는 건데요. 저는 뉴에이즈가 조금 더 뭔가 힘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뉴에이즈의 선수로 뽑히면 뭔가 조금 더 이제 닦인 길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뉴에이즈가 선택한 나는 과연 정치인이 될 자격이 있나 보다 이렇게 조금 오해를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게 저는 속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후보들의 가능성들이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실제적인 가능성들이.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의 캐릭터를 만드는 일을 했다 보니까 약간 인간적인 애정이 쌓인 거죠. 환경이 돌아가는 걸 보니 이 사람은 이번 레이스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1분기 되면서 보이면서 힘들다. 바꿀 수 있는 걸까 이거를? 그리고 내가 뭔가 더 멋지게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포기한 구간이 있어서였을까? 뭐 이런 어떤 자책의 모먼트들이 심하게 있었고 타격을 받죠. 그러니까 막 서대문 지역에서는 공개 오디션을 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뭔가 최고위원회 의결에선 돌연 후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후보자들이랑 격려를 이제 수고했습니다 하면서도 약간 화가 나기도 하고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뭔가 정치가 정말 안 바뀌는 건가? 이런 현타에 빠지는데 이제 그럴 때 다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걸 했더라? 이런 조정 시간을 거쳐요. 좀 삐져 있어요. 약간 막 약간 이렇게 하다가도 그런 이제 삐지고 토론하는 시간을 거친 뒤에 다시 열심히 해보자 이런 모드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뭐 영웅이야?
우리가 뭐 히어로야? 막 이러면서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어떻게 단번에 해결해? 그러니까 정치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팍팍 나오는 뭐 그런 영역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변화를 기대한다면 변화의 조건을 숙성시키고 나면 어느 순간 그 타이밍이 왔을 때 그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여기서는 어떻게 무기를 더 벼릴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미래 투표할 유권자들 모으자. 결국에는 정치인이 더 많이 등장하게 해서 다양한 의사결정권자의 메시지를 내고 싶은데 지금 정치권에는 그런 룸이 다 닫혀 있어. 그럼 우리가 스스로 룸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퓨처부터를 시작하자 라고 했던 게 2024년 1월 초였어요. 대표 박혜민이 발표하겠습니다. 캐스팅부터나 스윙부터 아니고 퓨처부터 뽑을 사람 없으니까 투표장에 가지 않을래 이전에 그럼 우리가 뽑고 싶은 사람이 나올 때까지 더 요구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있지 않나. 거참 노답이네 노답. 노답은 뭐? 그거 당신의 답이냐고? 그러지 말고 빨리 해결을 해주세요. 아이 해결이 장땡이. 둘이 싸우는 거 말고 계획 있어요? 뭐 이렇게 위협적이까지. 나 여기 사람들 먹고 살고 자는 거 여러 가지로 그때 헷갈렸었던 순간도 있었거든요. 그때 좀 어렵기도 했는데 결국에 퓨처부터로 가기로 하면서 이게 뭔가 새로운 전략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퓨처부터가 모여야 젊은 정치인을 공천할 가능성도 많아질 수 있다. 유권자의 질문을 하고 싶다. 응해달라라고 이제 정말 연락을 드려가지고 그 연락에 응해주신 5분의 퓨처부터가 모이면 메시지에 영향을 줄 수 있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모이면 정치인이 얘기하러 온다라는 걸 보여주자. 기준화 토요일에 정치 얘기를 들으러 오신 아주 이상하고 멋진 분들이라고 한 달에 하나 내 많게는 막 4개씩 몇 개월을 막 하고 막 우리 행사 플래너인가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오프라인 모임을 막 열고 이런 행사에 안 와봤던 사람들이 오고 싶게 만드는 거,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오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궁금했던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히 알려줄 사람이 오거나 그리고 뭐 케이터링이 귀엽거나 이런 포인트를 한두 개라도 만들어주는 거에 집중을 하려고 했어요. 좋아요만 누르면 가서 고백하고 뭐 뮤지션도 오고 스탠드업 코미디도 오고 하면서 이제 크고 작은 이벤트들에 함께하고 저는 브랜드 전략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뉴에이즈의 마케팅 파트너로 일을 한 지 2년 정도 됐어요. 다른 마케터를 할 때보다 난이도가 너무 세요. 왜냐하면 정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해명을 먼저 너 많이 해야 돼. 우리 이상한 사람 아니다. 라는 거를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게 똑같이 해도 난이도가 다 2-3배였다? 보통은 저는 마케팅을 하면은 이 브랜드는 이런 톤 앤 매너가 어울리니까 유기적으로 흐름을 생각하면서 다 플래닝하는 편인데 뉴에이즈는 이걸 둘러싸고 있는 이슈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어떨 땐 진지하게 했다가 어쩔 때는 귀엽게 했다가 어쩔 때는 또 찡찡거리고 막 이러는 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예측 불가능하다. 왜냐면 주변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니까. 그때 퓨처부터가 간다를 제가 3번 다 진행을 하고 그 섭외가 계속 빠그러졌어요. 그러니까 온다고 했다가 명절 사이에 갑자기 다 합당했어. 그러다가 행사 전날 뭐 긴급 기자회견 한다고 하더니 또 쪼개졌어. 이래가지고 그 섭외를 하는 동안에 정당의 변화 너무 컸던 거예요. 선거 하다 진짜 너무하다 싶은 3가지. 위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투표까지요? 35일 남았어요. 뭔가 계속 소외받는 기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투표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우리 빼고 중요한 얘기하는 느낌? 솔직하게 해요? 지난 일주일 뉴스 보면서는 이런다고 되나? 약간 이런 마음이 좀 들었고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약간 울컥하네? 왜 그러지? 사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은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어쨌든 유권자를 변화의 주인공으로 초대하자. 그래서 우리가 더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만들고 끝내야 이것 봐 아무것도 안 되지가 아니라 그래도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감정과 경험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뽑고 싶은 사람이 없어서 못 뽑겠다고 하잖아요. 받아보는 공약집은 와닿지 않고 그러면 안 뽑아? 라고 했을 때 사실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역전을 시켜보는 거죠. 당선되면 한다? 아니 그냥 우리는 이거 하면 당선시켜줄게. 그때 얘기했던 게 이제 구조적인 역전. 선거 활동을 약간 미러링을 하자. 처음에 이제 그 같이 일을 좀 총선까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 그 혜민님이랑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좀 더 여의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 정치권이라던가 미디어를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쪽을 좀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얘기를 했던 게 그들을 귀찮게 하자. 아, 자꾸 왜 얘네들은 뭔데 자꾸 보이고 왜 자꾸 이런 일들을 하고 뭔데가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라서 선거사무소마다 몇 공약집을 보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약속받는 거. 그 결과를 저희가 웹사이트에 공개를 할 거예요. 원래 작업보다는 조금 빠르게 작업했죠. 조금 더 밀도 있게.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밤을 새서 열심히 작업을 하긴 했죠. 왜냐면 선거 특성상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도메인이더라고요. 선거 자체가. 크로스 체크할 것들이 있어요. 저는 가장 먼저 유튜브를 눌러요. 왜냐면 유튜브에 여기를 클릭했을 때 이메일 주소 보기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개꿀이야. 클릭! 그렇게 없을 수가 있어요. 블로그에 들어가서 제일 좋은 건 보통 정보가 후원에 있더라고요. 후보한테 보낼 메일을 다 써놨거든요. 달성하기 버튼만 누르면 후보자의 메일로 공약이 전송이 됩니다. 저희가 전국의 국회의원 후보들한테 유권자가 원하는 공약에 대한 답변을 메일로 요청드렸는데 아직 회신이 없으셔가지고요. 사단법인 뉴에이즈입니다. 에이즈요, 뉴에이즈요. 그 방법을 할 때 영어로. 오랜만에 뵙는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그럼 여기 김경호 씨라서. 뭐였는지 지금. 제가 오늘 오전에 이걸 정리하고 기함을 해버렸습니다. 와,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왜 기함했죠? 이렇게 많이 한 줄 몰랐어요. 정말 몰랐네. 그래서 뭔가 사람들을 모으고 잘했습니다 하자마자 또 모으고 사실 지금 몇 공약 웹사이트 오픈한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에? 진짜 3월 12일에 했거든요. 혜민님이랑 뭐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었거든요. 앞으로는 무엇을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 나중에 다 돌아보잖아요. 그런 결정을 안 했어요.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안 했어. 왜냐면 리소스가 부족한 걸 아는데 이걸 안 해보면 너무 아쉽고 정치인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으면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제 친구들이나 부모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왜 그렇게 왜 그렇게까지 해? 이렇게 되게 많이 물어보고 사실 명확하게 답하는 순간보다는 그니까 말이야. 이렇게 하는 순간들이 사실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마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안 했으면은 후회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회의할 때마다 우리가 자주 얘기했던 그 약간 아삽성이라던가 이 타임라인에 이 프로젝트는 사실상 제가 하던 방식으로 못해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거기서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볼게요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뉴에이즈가 의도하지 않아도 외부의 상황 때문에 뭔가 영향이 더 많고 이러니까 최대한 내가 영향을 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그런 것도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변수를 최대한 없게 해서 어떻게 잘 가는지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호기심이 저를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보통 파트너분들을 만나서 우리가 어떤 걸 하고 싶고 왜 당신과 하고 싶은지 시간이 많지 않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지 이런 것들을 처음 미팅 때 많이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 이후에는 약간 좀 그냥 정말 팀처럼 위임하는 것에 가깝다? 제가 처음 뉴에이지를 시작한 딱 하나의 문장이 있다면 다양한 개인의 영향력을 모아서 어떻게 더 나은 권력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출발했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그냥 개인이 완전히 혼자 탁월해져서 바꿀 수 있는 힘을 다 가지고 바꾸는 것과 다르게 문제는 같이 풀어야 훨씬 재밌고 제대로 해결할 수 있지라는 시작점이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목표나 이런 게 되게 도전적이게 잡거든요. 그럼에도 그 프로젝트나 인간을 좀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걸 제 탓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훨씬 저도 주눅들지 않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시할 수 있고 또 다음을 잘 도모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해주는 팀이에요. 그 이전의 커리어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서 네가 네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면 조직에서 도태되거나 평가를 부정적으로 받는다 라는 게 그냥 바이블이고 그거를 충실하게 따라왔던 사람이거든요. 뉴에이즈 처음 왔을 때도 똑같았어요. 너무 두렵고 조바심이 나고 내가 안 해본 일인데 왜 나한테 시키지? 망하면 다 내 탓인가? 막 이런 생각 당연히 들었고 어느 구간을 지나고 나니까 이 조직은 그냥 우리로서 함께하는 조직이구나. 우리 같이 책임지고 어떻게 같이 노력할까라는 게 그냥 기본으로 깔려있는 조직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내가 안전한 조직이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되게 진심으로 일하는 게 어떤 건지를 느껴주게 한 조직인 것 같아요. 선수로서 다른 구성원분들이랑 같이 뛰는 것도 너무 의미 있고 좋았지만 뉴에이즈랑 소통하면서 어떤 공동의 지향점을 갖고서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좋았어요. 사실 같이 이제 영입 인재로 되신 분들은 특히 청년일수록 저랑 캐릭터가 좀 겹친다거나 아니면 좀 경쟁을 해볼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될수록 더 큰 경쟁 의식을 보이시거든요. 고민을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한 팀이라는 느낌을 받긴 되게 어려워요. 동료라는 말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맞다 나한테 동료였지. 애들 이제 저는 사실은 말보다 눈빛이 많아요. 이제 저는 사실 첫 출마도 아니었고 정당 활동을 벌써 이제 6년 차 하고 있고 제 안에 곤조도 있죠. 정당 정치가 중요해. 뭐 이런 이제 제 안에 어떤 철학이나 철칙 같은 게 있는데 사실은 뉴에이즈는 그런 부분에선 저랑은 결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이렇지만 이 진심,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정치가 좀 더 나아져서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라는 공간에 담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눈빛이나 제스처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인상적이고 남아서 저랑은 생각하는 고민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내는 결론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만나고 저도 고민이 있을 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감정? 약간 포기도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정치라는 영역에서 메시지를 할 때 사람들이 쉽게 탓하거든요. 뭔가 유권자가 이래서 탓, 뭐 언론이 저래서 탓. 근데 사실 어쨌든 우리는 같은 사회를 살고 있고 서로의 평안을 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뭔가 탓하는 마음이 아니라 가꾸는 마음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 경기장에 나아가기까지 계속 꾸준히 훈련을 하고 기대가 없어도 계속 운동하는 거잖아요. 뭐 생각 없이 그냥 계속 더 좋은 경기를 만들고 싶고 좋은 결과를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계속하는 어떤 마음들을 우리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거는 나의 어떤 승리만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좀 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정으로 남기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길을 갔죠, 사실은. 그들이 우리가 하는 활동들을 잘 보고서 들어주었는가 라고 본다면 뭐 그들도 그들 나름의 이제 힘들고 하고 싶은 것들이 많으셨으니까 그랬겠죠? 서로가 서로를 심판하는 구조로서 지금 거대 양당이 그 프레임을 짜고서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아니 유권자들을 봐주세요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나이브하게 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지만 저는 이게 정론이고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효과적으로 스며들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거라고 봐요. 다음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가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리서치를 했을 때 되게 다양한 요소들을 뽑아냈지만 한편으로 좀 어렵다고 느꼈던 건 1년 안에 변화를 만든 팀은 없었어요.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괜찮을까? 같이 동료들의 마음은? 그리고 또 뉴에이즈의 여정을 응원해주고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장면을 좀 목표로 삼아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 내가 뉴에이즈 통해서 보고 싶었던 그림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자리였어요. 정치인들이랑 유권자가 만나는 자리를 만든 것. 갑자기 어느 순간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뭐 듣도 보도 못한 콘텐츠 회사에서도 보지 못한 막 그냥 몸에 힙이 배어 있어가지고 의자에 안 앉으시고 바닥에 앉으시는 이게 20, 30대 후반까지 유권자들 되게 거리에서 만나기 어렵거든요. 다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일찍 나가고. 한번 들어보자 해서 주말에 그 시간을 내가지고 1시간 넘게 와서 듣고 정치인들도 엄청 성의 있게 대답을 하고. 사실 저도 마포구민이거든요. 한 명의 유권자로서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사랑의 짝짝이 쪽지 전달해주시는 게 만약에 조금 수줍으시다면 오히려 명함을 받으셔서 이후에 필요할 때 연락을 하시는 방법.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뉴에이즈 피드나 간담회에서 만났던 유권자분들이 저하고 연락도 자주 했었고 지역에서 이런 공약을 할 거다 얘기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도 했었어요. 이거는 정말 뉴에이즈한테 고마운 부분이에요. 뉴에이즈라는 공간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정치란 이런 겁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기준을 세우는 데 정말 큰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영입 인재가 되고 나서는 사실 제가 이제 당과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중간중간 제가 좀 중심을 잃었을 때라던가 이때 제가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됐던 시기에 이런 선택을 하는 게 뉴에이즈를 지지하고 계신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이고 내가 서약한 거에 대해서는 맞는 행동인가 이런 고민들을 중간중간 계속 해봤던 것 같아요. 내가 결국 이 정치에서 하고 싶었던 게 뭘까?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장치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장면이 쌓여야 개인의 경험에 굉장히 크랙이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크랙이 모여야 그 장면을 확 전환시키는 어떤 전환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작게라도 경험한 사람들의 수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것, 그리고 우리 팀이 그것이 이상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목격한 미래일 뿐, 곧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믿고 있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이브하지 않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뭔가 억울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팀의 진짜 큰 자산이 뭐냐라고 물으면 그 나이브함에 기대어 이제 낙관하는 거? 근데 이제 그냥 무조건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름대로 굉장히 뒤에서 치열하게 노력을 많이 하죠. 막 뉴에이즈 하는 게 진짜 많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선거제도 바꿔야 된다고 선거제도 막 1년 전부터 계속 관심 갖고 계속 타임라인 쫓아서 무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리뷰해주고 젊은 정치인들도 선발해야 되고 이 후보들이 이제 정당에 어떻게 알려야 될지 경쟁력이 뭘지 다 분석해주고 보이지는 않지만 또 정당 내부에 있는 청년 정치인들과 뭔가 선언을 하든 좀 의미 있는 장면들을 만들 수 없을지 뭔가 계속
이렇게 협상을 타진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검증을 받아가면서 어떤 것들은 수정하고 어떤 것들은 시도하고 이런 집요한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뭔가 그런 걸 믿고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가는 거 되게 치열한 일인데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해봤어 그러면? 그래서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무언가를 시도했을 때 원하던 방향까지는 못 가더라도 적어도 의미 있는 이제 걸음들을 내딛었다고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냥 이 총선 전체를 평가해보자면 저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생각해요. 기후위기라는 이 아젠다가 저희 당에서 중요한 아젠다로 이번에 다뤄졌고 그 과정에서 저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어요. 사실 그것만 할 수 있어도 나는 이 총선에서 정말로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고 뛰어들었던 일이었는데 비례대표 후보로 이렇게 앞번호를 받지 못했지만 선발이 되었고 당 대변인으로도 활동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고마워요. 진짜로 사실 되게 마음이 힘들고 체력적으로 굳히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속상하고 이게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화가 나는 일도 많았고. 근데 그 모든 과정에서 저한테 진짜 뉴에이즈란 힘이 있었던 게 이번 총선에서 저한테 가장 큰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선된 후보들 좋은 정치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역할을 다하겠다. 잘 지켜보고 잘 질문하고 잘 좋은 동료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들도 어떤 부분에서 외로울 것 같아요. 좋은 동료를 만나기가 어려운 산업이어서. 그렇게 하고 싶다. 잘 부탁드린다. 좀 넓게 보게 될 것 같아요. 이 정치라는 넓은 네트워크 안에서 뉴에이즈가 어떤 시기에 어떤 역할을 하는 협력자가 돼야 될까, 파트너가 돼야 될까 이런 좀 질문들도 생긴 것 같아요. 선거가 없어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또 걱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좀 웃길 수 있지만 저희는 이제 3년 채우고 4년 차 되니까 이제 진짜 뭐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지금까지도 맨날 알 것 같아,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정말 뭘 해야 되는지 알겠다. 근데 그게 저는 관성을 바꾸는 새로운 관성을 만들어야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을 좀 낯설어하고 뉴에이즈가 만들고자 하는 정치를 당연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다. 원래 정치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려면 더 많은 동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만 하다 가는 거 아니야 집에? 구멍이 나는 건 아닐까? 사실 이태희를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거든요. 이 얘기가 되게 위험한데 뉴에이즈 만나면은 안 위험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번 총선 하다 넘어가자 싶은 세 가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걸 계속 하는 거죠. 하는 거고.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뉴에이즈를 후원하시는 마음, 네, 저희 알겠습니다.